돈의 심리학. 목건 하우절. 스토리 1.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사람들의 투자 결정은 본인 세대의 경험, 특히 성인기 초기의 경험에 크게 좌우된다고 한다. 투자자 각자의 위험 선호도는 개인의 경험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스토리 2.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까지가 리스크일까? 누구를 칭송하고 누구를 무시할지 신중하게 결정하라. 특정 개인이나 사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더 큰 패턴에 주목하라. 스토리 3.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 가장 어려운 것은 멈출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일이다. 문제는 남과 비교하는 것이다. 유일하게 이기는 방법은 처음부터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충분한 것도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스토리 4. 시간이 너희를 부유케 하리니. 오랫동안 괜찮은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 스토리 5.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로 남을 것인가. 파산하지만 않는다면 결국엔 가장 큰 수익을 얻는다. 장기적으로 낙관주의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오래 버티려면 단기적으로는 편집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스토리 6.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투자의 천재를 정의해 본다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쳐갈 때 평범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길 때 크게 이기고 질 때 작게 지는 것이다. 스토리 7. 돈이 있다는 것의 의미. 행복의 공통분모가 하나 있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다. 돈에 내재하는 가장 큰 가치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스토리 8. 페라리가 주는 역설. 아무도 당신의 물건을 보고 당신을 존경하지 않는다. 겸손, 친절, 공감이 더 많은 존경을 가져다 줄 것이다. 스토리 9. 부의 정의.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가진 돈을 쓰지 않는 것이다. 부의 진정한 가치는 언젠가 더 큰 부가 되어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살 수 있는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데 있다. 스토리 10. 뭐? 저축을 하라고? 저축을 당신의 자존심과 소득 사이에 격차라고 정의해보라. 은행에 있는 현금은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든다. 남과 나를 구분짓는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다. 스토리 11. 적당히 합리적인 게 나을까? 철저히 이성적인 게 좋을까? 금융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냉철하게 이성적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냥 꽤 적당히 합리적인 것을 목표로 삼아라. 좋아하는 투자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스토리 12.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마련이다. 과거에 의존하면 미래를 바꾸어 놓을 이례적인 사건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 투자에서 제일 위험한 두 마디는 이번에는 달라이다. 사람들이 탐욕이나 공포와 맺고 있는 관계, 스트레스를 받을 때 행동하는 방식,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모습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인 경향이 있다. 스토리 13. 안전마진. 불확실성을 상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는 일과 실제로 발생하는 일이 크게 차이 나더라도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안전마진의 목적은 예측을 불필요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행복해지는 최선의 길은 목표를 낮추는 것이다. 모든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위한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다. 스토리 14. 과거의 나 vs 미래의 나. 복리의 첫 번째 규칙은 절대 불필요하게 중단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지금과 다른 사람일 때 세웠던 금융 목표는 생명 유지 장치를 달고 시간을 질질 끌 게 아니라 가차없이 버리는 편이 낫다. 스토리 15. 보이지 않는 가격표. 성공 투자의 대가는 당장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처럼 느껴지지 않고 벌금처럼 느껴진다. 시장 변동성을 벌금이 아니라 수수료처럼 생각하자.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은 시장 수수료가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설득하는 것이다. 스토리 16. 너와 나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투자자로부터 신호를 읽는다. 당신이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라. 거품이 피해를 주는 것은 장기 투자자들이 자신들과는 다른 게임을 하는 단기 거래자들로부터 신호를 읽기 시작할 때다. 스토리 17. 비관주의의 유혹. 비관주의는 낙관주의보다 더 똑똑하게 들린다. 낙관주의는 중간에 차질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크다는 믿음이다. 진보는 너무 느리게 일어나서 알아채기가 힘들지만 파괴는 너무 빠르게 일어나서 무시하기가 어렵다. 스토리 18. 간절하면 믿게 되는 법이죠. 무언가가 사실이기를 간절히 바랄수록 그게 사실일 확률을 과대평가하는 스토리를 믿을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는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겠다고 약속하는 권위 있게 들리는 사람들에게 의지한다. 스토리 19. 돈에 대한 보편적인 진실 몇 가지. 밤잠을 설치지 않을 방법을 택하라. 내 시간을 내 뜻대로 하는데 돈을 써라. 스토리 20. 나의 투자 이야기. 의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적은 치료를 받는다. 나는 내가 가진 것보다 한참 낮은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위 사람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끝없는 심리적 압박을 피할 수 있다. 모든 투자자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가장 높은 전략을 골라야 한다. 투자를 위한 노력의 사실상 거의 전부를 높은 저축률, 인내심, 낙관적 시각 이 세 가지를 생각하는 데 쏟고 있다. 부록. 나의 아이들에게 보내는 금융 조언. 비싼 물건을 소유하면서 얻는 기쁨은 금세 사라진다. 더 적은 것을 가지고 사는 법을 배워라. 진정한 성공은 나를 사랑해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